넌 대체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태국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이곳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비난하는 듯한 상대방의 어조에도 민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꽉 닫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들이닥치면서 한국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민트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국 편을 듭니다. 민트는 이유를 설명해봐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닫는 편을 택했죠. 사람들은 몰라.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편의상 제 이름을 민트라고 하겠습니다. 민트는 워낙 태국에서는 흔한 별명이니까요. 제가 인플루언서를 하게 된 것은 쇼핑몰을 홍보하고 싶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쇼핑몰은 마니아층이 있어서 단골 고객들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쇼핑몰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품만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연구를 해보니 쇼핑몰은 간판 얼굴이 있을 때 더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제품으로만 승부를 본다는 마인드라 착용샷 외에는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얼굴은 블러 처리해서 올렸죠. 하지만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고집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개인 인스타그램을 열고 활동했습니다. 본디 저는 10대 후반 모델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제 외모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스폰을 제의하는 프로듀서들이나 광고 회사들에 질려 모델 일을 포기했지만 인플루언서는 제가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한 거니 이를 못 잡을까봐 전전긍긍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의 주요 타겟은 젊은 여성들이었으니까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 보니 저와 같은 태국의 젊은 여자들은 K-팝 아이돌과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면서 유튜브와 틱톡도 같이 운영하는데 제가 올린 K-팝 리액션 영상이랑 한국 불닭볶음면 시식 영상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걸로 제 인스타그램에 유입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가 2022년이었는데 쇼핑몰을 열고 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놀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닭볶음면이나 K-팝 리액션 영상을 올린 거였어요. 반한 감정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전부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 피부가 더 하얗단 자부심이 있는 건지 어학원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와 중국인 친구가 저에게 너는 동남아시아 사람치고는 꽤 하얗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특히 중국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귀화한 중국계 태국인이라서 인종적으로 중국인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태국은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라서 흔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동남아시아다운 외모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계 태국인부터 서양적인 혼혈 외모인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태국인치고 예쁘다. 태국인치고 잘 사는 집안에 사나 보네 태국인치고 얼굴이 굉장히 하얀 편이네 등등 이런 말들이 썩 그리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고 여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KTA를 실시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영 고가워졌습니다. 알다시피 태국과 한국은 서로 비자 면제 국가잖아요. 한국인들은 태국에 들어올 때 항공권만 사서 들어오는데 태국인들은 말이 무비자지 결국 KTA를 신청해서 수수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KTA라는 것은 한국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만든 전자여행허가 제도인데 이전에도 전자허가를 실시하는 국가가 몇 곳 있기는 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보통 이런 전자여행허가제 국가들도 지정학적으로 갑자기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교류가 많은 국가는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면 ETA를 면제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예외조차 두지 않는 엄격한 국가였습니다. 특히 태국인들에게는 더 깐깐했는데요. 태국인들은 KTA를 신청했을 때 퇴짜 받을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KTA 신청에 통과되어 한국 공항에 왔는데도
입국 심사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가운 감정이 드는 국가였지만 그래도 제 쇼핑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싫어도 좋은 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낸이라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낸은 6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는데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여행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 엄마가 어찌 아이를 두고 여행을 가냐 하지만 저는 낸이 얼마나 힘겹게 아이를 키운 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KTA를 통과했지만 낸은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낸은 KTA를 거절당하자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관광비자를 따로 신청할 일은 없지만 한국처럼 까다로운 나라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낸은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와서도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의 개수도 많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확인한다고? 싶은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이 입국하는 건 훨씬 쉽고 5분 안에 끝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왜 태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이렇게 까다로운 거죠? 좀 불쾌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친구와 저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태국어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억울하다는 듯 항의했습니다. 왕복 항공권도 있고 호텔 예약한 내역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가수 콘서트 관람하러 온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시끄럽게 출입국 심사관이랑 싸우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았습니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죠. 몸싸움 때문에 저희가 있는 곳까지 그 사람들이 다가오자 낸과 저는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입국장에 들어서고 난 후에도 중간에 공안 보안팀에게 끌려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핑크색 두툼한 잠옷을 입은 여자는 분한 듯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태국인인지 몰랐는데 그녀가 큰 소리로 억울해요. 난 한국 떠나기 싫어. 라고 외치자 모국어를 듣고 깜짝 놀란 저는 그녀를 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목격하자 저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지 못한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행 목적인데 억울하게 의심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았어요. 우리 태국이 선진국 강대국이 아니니 이런 취급을 받나 싶은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낸은 기왕 한국에 왔으니 여기서 본 안 좋은 일은 잊어버리고 서울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부정적인 감정은 털어내고 실컷 재밌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브이로그를 찍어야 하는데 울상으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항에서 본 입국 심사관들의 험악한 태도와 달리 한국인들은 친절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에게 한국에 와서 환영한다는 인사말도 들었으며 길을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도와주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장소를 안내해주겠다면서 직접 같이 걸어가며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과거의 일이 차츰 잊힐 때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전은 쇼핑몰 일 때문에 일정을 비워두고 오후부터 나갈 생각이었는데요. 휴가를 오긴 했지만 쇼핑몰 일을 아예 놓을 수는 없어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죠.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동안 낸은 호텔에 있는 피부 관리실에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도 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5통이나 걸었고 메시지만 20통을 보냈는데도 그녀는 답이 없었어요. 오후 3시가 되고 나서야 그녀는 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트.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난 중간에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것 같아. 재밌게 잘 보내다 돌아가. 낸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니. 자세히 설명 좀 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낸의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처음엔 황당했고 나중에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헤어질 거면 미리 말해줘도 되잖아요. 둘이 다니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 스케줄을 다 짜왔는데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기분이 나빴던 저는 그 뒤에도 한동안 낸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의 화났던 감정은 좀 잠잠해졌고 오랜만에 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너머로 없는 번호라는 말만 뜰 뿐이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저와 여행 갔었던 시점에 멈춰져 있었죠. 낸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항상 반겨주시던 낸의 부모님께서 어쩐지 저의 연락을 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낸이 어딨냐고 물어보는데도 지방에 돈을 벌러 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지방에 돈을 벌러 갔다고?
애초에 내내 가족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방콕으로 상경한 케이스였는데 갑자기 또 지방을 갔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내게 장문의 DM을 남겼습니다. 무척 걱정되니 연락이라도 받아달라고요. 며칠 뒤 페이스북으로 내내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내는 학교에 들어간 아들 그리고 엄마의 약값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한국의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덜 의심받기 위해 일부러 벨기에나 스위스 등 해외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많은 저와 일행으로 한국에 간 것입니다. 한국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인이 유럽 선진국에서 관광 체류 경험이 많으면 좀 더 관대하게 봐주는 곳들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바빠 어딜 갈 생각을 못하지만 학생 때는 정말 방학마다 유럽이나 미국에 나갔거든요. 영국에 입국할 때 제 체류 기록들을 본 심사관이 그냥 보내줘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불법 체류로 돈을 벌 목적이면 한국 같은 동아시아 나라를 가는 게 보통이었고 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항공권은 장거리이다 보니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굳이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도 저는 하이소 같은 최상류층에 위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태국 기준으로는 부유층에 해당하는 집안에서 자랐긴 합니다. 저를 이용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내는 정말 미안하다며 나중에 태국에 돌아가게 되면 꼭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 체류자 친구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낸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한국인들이 태국인의 체류에 엄격한 잣대를 두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요. 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언론에서 왜 이런 부분을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태국인 체류자 중 78%가 불법 체류자라더군요. 상식적으로 78%가 되면 당연히 태국인에게는 엄격한 게 맞지 않을까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